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제 3편 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이것도 이제 3부작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재 요령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활용이다. 예. 활용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좀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출결하고 봉사만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요 수상하고 독서는 이제 미반영이에요. 원래 영역 자체가. 하지만 이 미반영인 영역도 우리가 다른 요소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볼 내용은 이제 출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 이제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결석일수예요. 이제 결석이 며칠이냐 이제 나오냐.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이제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 결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실제 학생에 대한 성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안해서 이제 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출결까지 포함해서 보는 이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결석 일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미인정 결석이 3일에서 4일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되게 감점을 합니다. 교과 전형 기준 했을 때.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감안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석 3에서 4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냐? 이제 결과나 지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결과라고 하는 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제 좀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지각은 다들 알고 계시는 학교를 좀 늦게 간다거나 하는 경우. 요거 되게 3회가 조퇴 1회하고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고, 조퇴 3회가 예, 결석 1이라고 거의 이제 동일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은 지각이 9회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튼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질병에 의한 지각이나 결석이나 조퇴나 결과는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여기 보시는 요 미인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요것만 좀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출결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결은 만점을 받아 주셔야죠. 그 정도는 다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와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 징계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최근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또 핫하게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요 학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라마로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요즘에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 인터넷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학폭의 거의 도배입니다. 2025 대입부터는 체육 특기자들은 아예 학폭이 필수 반영이 되고요. 현재도 학폭 징계에 대한 대입 반영 검토뿐만 아니라 이미 수시하고 정시에서 학폭에 대해서 이미 반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제 추세예요. 전문대 또한 이제 학폭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폭이 이 생활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핫 이슈가 되었다. 그럼 이 학폭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냐?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전체적으로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9가지 중에서 1호, 2호, 3호, 7호는 생기부에 기본적으로 기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호 서면사가, 그 다음에 뭐 접촉, 협박, 보복행위 부분, 그리고 뭐 교내 봉사, 그 다음에 학급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징계사항이지만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안 하고 있어요. 1회 한해서는 유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4번, 5번, 6번, 8번. 요 4, 5, 6, 8호가 문제가 되는 거죠.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자 6호 출석정지, 그리고 8호 전학. 요 부분은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졸업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뒤에 삭제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에 있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해요. 요게 우리 그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됐냐 안 됐냐 그때 말이 많았던 핵심이 바로 전담기구가 심의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시켜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좀 후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핫한 이슈고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솔직히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열기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학폭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루되거나 아무튼 관련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학교에 직접 이 뭐 학부모 총회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학폭 얘기를 꼭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폭 걸리면 요즘에는 학교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솔직히 수시에서의 종합전형은 정말 다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에서도 지금 반영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학 입시에서 학폭이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 연루되거나 절대 그런 부분에 아무튼 연관되면 안 된다. 요거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입에 이제 미반영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분이 학부모님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야, 수상 경력 들어가지 않는데 왜 수상 경력을 우리가 생활기록부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지? 네, 왜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바로 뭐냐? 기존에 있었던 수상 경력이 보여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탐구 역량. 특히 탐구 역량에서는 실질적인 교과 탐구 역량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진로와 관련된 탐구 역량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여기 있는 지금 보이시는 리스트 이름만 봐도 얘가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지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 영역을 이제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학에서 이 영역을 아예 이제 삭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더라도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최소한의 이러한 다양한 이제 수상 대회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그럼 그 대회들을 학교에서 진행할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대회 활동 내용들을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다른 영역에 집어넣어 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는 이제 학력 우수상이라고 하는 걸 중심 거기에 이제 탐구 활동해서 요 부분들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학생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볼 수 있게 했었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발표, 활동 내용들을 주로 다른 영역에 기재할 수 있죠. 바로 어떤 영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동아리와 관련돼서 대회에 나간다면 교과 세특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의 대회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관련되어 있는 대회, 어떠한 사고력 대회를 통해서 이 친구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를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학부모 총회에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 때문에 우리가 일단 대회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나의 어떤 특정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의 대회를 최소 한 학기에 한 개 아니면 1년에 한 개 정도는 나가서 그거와 관련되는 활동 내용들이 기재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생활기록부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생활기록부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다른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진다. 왜? 이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풀이 뭐냐면 모든 영역의 글자 수가 다 지정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부터 뭐 700자, 500자, 교과책도 500자씩, 종합의견 또한 700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기존처럼 보던 영역들을 줄였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일단은 양을 보겠죠. 당연히 양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 안 할 수 없죠. 그럼 양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꽉꽉 채웠냐 글자 숫자.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의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들을 보면 뭘 했음이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글자 숫자들을
풀로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일단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양이 꽉 찬 상황에서 당연히 그 다음 보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질이라고 하는 요소를 봐요. 그러면 저는 양가지를 꽉꽉 채우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수상 경력 아니면 뒤에서 얘기할 독서 활동 같은 내용들로 얼마든지 그 조금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더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요걸로 다 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들 특히 일반고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영역들에서 내가 활동한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면 정말 나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남들과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닌 나만의 어떤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낸다라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1개에서 2개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진로 혹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나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수 있는 대회 중심으로 해서 저는 나가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진로 진학 활동 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 자신의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과학탐구 사고력 대회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어떤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영은 되지만 그 세부 내용들이 미반영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떠한 이 세부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정말 지금 보시는 요 정도만 보고 있어요. 아, 이 친구가 교내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구나. 아, 요런 것들을 했구나. 요런 것들을 보는데 핵심이 뭐냐면 교내 봉사만 앞으로 인정합니다. 올해부터.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인 봉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봉사 시간은 볼 수 있지만 그 개인 봉사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개인 봉사나 외부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외부 봉사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주도해서 하는 어떤 외부 봉사라면 그런 건 참여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독서 영역이죠. 독서 영역. 그러니까 독서 활동 상황.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미반영입니다. 이제 제가 가져온 생활기록부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개인 정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줄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독서 자체는 반영이 어려워요. 예, 미반영하니까. 하지만 이미 세특을 통해서 아니면 자율활동을 통해서 독서 활동 내용들이 기재는 가능합니다. 이미 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독서 활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아니면 내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진로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탐구 학습을 했다라는 걸 솔직히 독서로 보여주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독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기재되느냐. 요게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권해드리는 건 이제 수행이나 발표, 보고서 같은 활동을 할 때 참고 문헌 주로 참고 문헌으로 독서 리스트들을 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되게 많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친구 있어요. 심화 영어 독해에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기는 심화 영어 독해의 세특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읽어드리면 영어 감상문 활동에서 책 위대한 개츠비 동일한 책입니다. 이 원서로 읽고 영화를 본 후에 주인공 개츠비와 누구누구의 삶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비교했다. 자기가 이제 비교 발표를 한 거죠.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친구가 주목해서 본 거 뭐냐면 의복이에요. 실제로 이 친구는 이제 목표가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의상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게 본인이 준비를 잘 한 거죠. 지금 그냥 우리가 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글자 숫자로만 따져봐도 최소 무려 5줄이 들어간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뭐 영어 독해 능력이 좋습니다. 뭐 형용사 뭘 잘했습니다. 뭐 이 친구는 뭐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써주는데
그러한 내용이 당연히 앞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밑에 이러한 자신만의 어느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영어 학습에 대해서도 매우 우수하지만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까지 연계할 정도로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잖아요. 독서 활동의 리스트는 대학들은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 책을 진짜 읽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친구는 이러한 독서를 되게 활용을 잘한 친구예요. 사회문화에서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아주 유명한 이 책을 또 활용을 했어요. 사회문화 세특에서도 보시면 지금 나와 있지만 공정하다라는 착각, 이 책을 읽고 땡땡땡땡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땡땡땡땡 출발선이 고르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발표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교과목들에서 자신만의 어떤 유니크함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깊이 있는 탐구 활동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뭐냐? 독서 활동인 거예요. 그거를 참고 문헌 아니면 원서들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고, 요거 일반고 지금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이 수행이나 발표나 보고서나 어떤 탐구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들의 정보들을 참고하잖아요. 뭐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럼 책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볼 때 참고 문헌에 대한 인용을 어디서 했다는 얘기 잘 안 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이런 걸 따왔다. 아니면 내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깊이 있는 책까지를 내가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서 만약에 제출한다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써주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즉 독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리고 요거와 연계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지식의 확장 노력, 아니면 관심, 흥미도 같은 이러한 영역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앞에서 얘기한 수상 영역이나 이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은 단순하게 미반영되니까 우리가 되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최고 수준의 생활기록부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냥 한번 뭐 요렇게도 생각하고 쓰는 애들이 있구나. 요 정도로 또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죠. 자율 동아리 진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